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를 다룰 텐데요. 필요에 따라 항소이유서 원문을 축약하여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항소이유서 서두에서 유시민 씨는 신이 주신 양심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인간의 양심에 위배되어 오용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법에 의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어이없네. 최근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 유검무죄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도는데요. 갑자기 윤기 있는 짜장면이 먹고 싶네요. 미친. 누군지 아시겠죠? 그만큼 법 제도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지금의 언론 모습이 오버랩되는 듯한 글이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도 나레이션이 함께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새똥이가 말똥이를 강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 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선전 속에 묻혀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차분한 어조와 또렷한 감성 보이스 감사합니다. 이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게요. 1985년 서울대학교에서 사복을 입고 학생인 척 위장하여 몰래 잠입한 사람들이 발각되어 총학생회 차원에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여 유시민 씨가 1년 6개월의 형을 받습니다. 물론 유시민 씨가 직접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간부로서 책임을 진 것이죠. 그런데 유시민 씨가 말하는 건 이 사건이 단순히 개똥이와 새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실과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나눠볼게요. 사실과 진실은 엄연히 다른,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장발장이 빵을 훔친 행위에 대한 온전한 설명까지 해주지 않습니다. 장발장이 살아온 배경과 비참하고 비루하게 살았던 사회적 현실을 입체적으로 조명해야 사실을 넘어선 사건 자체의 진실에 좀 더 다가설 수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언론은 대중들이 진실에 접근하도록 돕기보다 취사 선택한 사실만을 나열함으로써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어떤 교육부 장관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꼭 수능 시험이 아니더라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정직한 언론이라면 이 워딩의 함의를 분석하고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한 명과 암을 모두 조명하면서 입체적인 기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을까요? 공부 안 해도 놀아도 대학 갈 수 있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짜증나. 따라서 인문학, 즉 사람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는 사람이라면 언론 보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사실은 사건의 전체 맥락 중에서 아주 미세한 파편이거나
구미에 맞게 선택하거나 변형한 자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시민 씨는 이를 지적합니다. 분명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탄압하고자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펴온 것이 핵심인데, 이 맥락은 무시하고 단 하나의 사건, 정의를 향해 피 끓는 젊은이들의 미세한 폭력 행위만을 부각시키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이어지는 글을 읽으면 훨씬 수월하게 다가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 프락치 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 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 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 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4명의 가짜 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언론이 보도했던 사실과 실제 사건의 전체적 맥락 차이가 느껴지나요? 분명 이 사건의 발달은 수사기관의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어떤 이가 서울대 학생으로 위장 잠입하여 그들의 동태와 정보를 빼냈기에 이를 인지한 학생들이 조사를 위해 위장 학생을 통지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위장 전입 정보원에게 폭력을 가하죠. 솔직히 저는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최루탄은 물론이거니와 방망이로 시위한 학생들을 무작정 때리고 탄압하고 고문하고 총까지 쐈던 전두환 정권. 그동안 그렇게 당했다면 분이 쌓이고 쌓여 저라도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물론 폭력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국가정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단순하게 바라본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언론이라면 빙산의 일각인 학생들의 폭력보다 전두환 정권의 야만성에 집중해야죠. 약자가 강자로부터 핍박받은 수많은 사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권력 앞에서 한 마리의 온순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이없네. 그래서 오히려 유시민이라는 한 명의 대학생이, 한 명의 시민이 정권을 향하여 일가를 날립니다. 이어지는 전문을 볼까요?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 사회적 갈등, 정치적 비리, 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날의 유신 독재 아래에서 배태 발전하여 현 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 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 정권은 유신 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민주 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 국민의 희망을 군홧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 묻은 권력입니다. 현 정권은 정식 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새 시대란 노골적 야수적인 유신 독재 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 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란 소수 군부 세력의 강권 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 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글이 참 맛깔나면서도 시원시원하고 부정할 수 없는 명문이죠. 그런데 유시민 씨는 자신의 항소 이유서를 가리켜 하고 싶은 말은 확실히 들어가 있으나 문장이 복잡하거나 현란해 좋은 글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하고 자평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장난해? 김태희 씨가 나는 안 예뻐요 하는 소리와 같은 이치죠. 어쨌든 박정희의 유신 정권을 비합법적으로 고스란히 물려받은 전두환 정권.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들추어내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악인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기보다 티클과 같은 학생들의 실수를 타겟 삼아 침소봉대했던 언론의 모습. 이로 인해 한 명의 대학생이, 한 명의 시민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역사.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소 이유서를 읽으며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